여러분,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유명 OTT 플랫폼에서는 몇 년 연속으로 한국 콘텐츠 부분에만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콘텐츠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물을 만들어내며 게다가 엄청난 수익까지 보장한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할리우드에서는 한국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이 돌 정도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사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조명 감독을 하고 있는 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요즘 왜 한국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에서 큰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조명 감독으로 이곳 할리우드에서 쭉 일하고 있고요. 경력은 5년 정도고 주로 히어로물 작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영화 덕후였고 결국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영화계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영화 산업 전반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 미국 영화계의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를 비롯한 많은 미국 영화인들은 요즘 할리우드가 정체에 빠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할리우드에서 벌써 5년째 조명 감독으로 일하면서 요즘은 정말로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리우드는 창의적인 시도로 가득 찬 곳이었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할리우드는 이제 검증된 수익 모델만 고집하는 경향이 커졌죠. 스튜디오들이 안전한 길만 찾다 보니 리메이크, 슈퍼히어로 영화, 그리고 오래된 프랜차이즈 영화들만 줄줄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저 같은 젊은 신진 영화인들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같이 조명 장비를 점검하고 셋업을 맞추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일인가? 예전에는 작은 인디 영화나 새로운 감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조명 하나로 분위기와 감정을 바꾸는 작업에 열정이 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고 대규모 블록버스터나 이미 성공이 보장된 프랜차이즈 영화의 후속편 작업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 반복적이고 창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경력이 짧은 젊은 영화인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죠.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참여했던 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제 역할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수십 번 반복되는 듯한 장면들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조명을 최대한 밝게 비추거나 특정 효과를 위해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는 일들이었죠. 이런 작업에서는 저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저 대본대로 감독의 지시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작품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연출 아이디어를 제안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조명 하나로 극적인 감정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들은 점점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현장 스태프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조명 감독들도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요즘 영화계가 다 그렇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일하는 거야. 라며 쓴웃음을 짓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본 인터뷰에서 전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영화사에 찾아가도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거나 이번에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시기죠. 대기업 스튜디오들이 주도하는 안전한 프로젝트에만 기회가 집중되다 보니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무사히 그날의 일을 마치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저 같은 젊은 영화인들이 할리우드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일할 기회는 줄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도 이미 자리를 잡은 베테랑들이나 대형 스튜디오의 안전한 선택에 밀려가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처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런 반면 한국 영화는 엄청난 기세로 할리우드를 추월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가 점점 상업성과 안전한 선택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 한국 영화와 콘텐츠는 반대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국 영화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제가 기생충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단순히 재미있고 잘 만든 영화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연출의 디테일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계급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이토록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이 영화는 보는 내내 깊은 여운을 남겼죠.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도 작은 아시아 국가 출신의 감독이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할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곡성, 부산행, 아가씨 같은 한국 영화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곡성은 미스터리와 스릴러, 오컬트 장르를 넘나들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부산행은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익숙한 소재를 새롭게 풀어내며 감동적이고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서스펜스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비주얼과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정말 독창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할리우드 영화들이 종족 상업적 성공을 위해 특정한 공식에 맞춰진다면 한국 영화는 감독의 개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토리텔링의 깊이, 연출의 섬세함, 그리고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국 영화는 관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작품의 또 다른 해석자이자 동반자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느꼈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국 영화계는 여전히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탐구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또 한국의 영화 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영화를 하나의 예술로 즐기고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관객들은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감독의 의도나 스토리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영화관 티켓도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편이죠. 영화에 대한 이런 깊은 애정을 가진 관객들과 함께 작업한다면 저도 영화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 영화계에서는 개성과 독창성을 가진 신진 감독들과 배우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한 번 이름을 알린 감독이나 배우가 그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실력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언제나 환영받고 관객들도 그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영화제들이 매년 열리고 그곳에서 실력 있는 인디 영화 감독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 점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요. 한국 콘텐츠 산업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웹툰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웹툰은 단순한 만화를 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현상은 할리우드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도 카툰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마블 영화가 그렇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마블 스토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년째 똑같은 스토리의 반복, 수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점점 난해해지는 세계관 등 이 때문에 할리우드 작품들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죠. 이와 다르게 한국의 웹툰 산업은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을 대폭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영화나 드라마 제작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며 기획에서 촬영, 편집, 후반 작업까지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반면 웹툰은 비교적 소규모 팀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작가의 창의성에 따라 빠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작품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유연성 덕분에 더 많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가 탄생하고 결국 웹툰을 매력적인 영상물로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웹툰 플랫폼들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다음 에피소드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텐츠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나 TV 시리즈는 제작 기간이 길고 한 번 촬영을 시작하면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반면 웹툰은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속도와 적응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의 한국 웹툰 작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웹툰 기반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은 독창적인 이야기와 독특한 캐릭터 설정을 통해 기존 할리우드 콘텐츠와는 다른 신선함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나 스위트홈 같은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많은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제작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많은 제작사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위해 한국 웹툰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 과정은 역설적으로 할리우드의 창의력 고갈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네요. 원래 할리우드는 독창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그 이야기를 수입해와야 할 만큼 자체적인 콘텐츠 생산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웹툰의 성공은 단순히 독특한 이야기나 캐릭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웹툰 산업은 이미 하나의 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데뷔할 수 있고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성공한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 굿즈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미디어로 확장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전통적인 할리우드 시스템과는 매우 다르고 오히려 할리우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웹툰의 성공은 할리우드의 더 이상 창의적이지 않은 콘텐츠로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웹툰 원작 콘텐츠에 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콘텐츠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웹툰의 파워와 창의성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배울 점도 무궁무진할 것임을 확신하거든요. 정말로 젊은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한국이 새로운 할리우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이미 많은 미국 영화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가고 있고 저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웹툰, 드라마 같은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들이 할리우드 작업자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한국의 영화 산업은 매우 경쟁적이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할리우드 출신이라고 해도 의외로 높게 쳐주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일할 거라면 한국 스타일을 처음부터 배우라고 하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어요. 결국 많은 미국의 영화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도 현지에서 직업적 기회를 얻지 못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막상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영화 산업이 더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한국의 젊은 감독들과 저희 같은 외국인 영화인들이 함께 작업한다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풍부하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웹툰은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 영화인들도 한국의 색깔을 이해하고 한국 관객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 영화계도 외국인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과 이야기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결국 더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관객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영화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체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인들이 함께 작업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진정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려면 다양한 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한국 영화계와 함께 일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가진 독창성과 깊이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도 그 속에서 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의 감독, 작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의 열정과 감성을 직접 느끼고 제 작업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영화 산업의 일부가 되어 함께 호흡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제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한국과 함께 더 큰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한국 영화계에 대한 저의 열정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계신 한국 영화계 관계자가 있다면 미국의 할리우드 청년들에게도 한국 영화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한국 영화에서 저의 길을 찾아가며 한국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거든요. 한국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저 역시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그 힘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글 마칠게요. 할리우드에서 조명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 청년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일을 할 거라면 미국 문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은 현장 분위기부터 많은 것들이 다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할 생각이 있다면 할리우드 작업자들을 수입해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조언해주신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